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반드시 덜 외로울 것이라는 그 오랜 믿음. 저는 지난 80년 가까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오래된 믿음이 얼마나 크게 틀린 것인지를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는데도 밤이 되면 천장만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머니, 자식들이 모두 곁에 있는데도 하루 종일 마음 놓고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시는 아버지, 큰방에 다 함께 모여 텔레비전을 보시는데도 정작 아무도 내 이야기를 물어봐 주지 않아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할머니, 저는 그런 얼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얼굴들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저에게 오래도록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외롭지 않다는 뜻이겠는가? 여러분,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순간 하나를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럴 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오셨던 노년에 대한 그 커다란 편견 하나를 조용히 부수어 드리려 합니다. 왜 혼자 사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다우며 가장 축복받은 계절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두 개의 다른 말을 먼저 구분해 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 우리는 평생 이 두 말을 하나로 묶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몸이 지금 이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조용한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명절에 오시면 가까운 친척이 모인 큰 상에 앉아서도 마음이 텅 비어 눈물이 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 5시에 홀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첫빛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이상하게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가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고 홀로 있는 새벽이 사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서도 어깨가 시리고 조용한 방 한 칸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이름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께 오래 곱씹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유는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혼자 사는 노년을 그토록 불쌍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그 오해가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십시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다큐멘터리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 구분 등 명절에 텅 빈 방에서 홀로 밥상을 마주하시는 뒷모습,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시는 흐린 눈빛,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인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화면이 만들어낸 그림일 뿐입니다. 자극적인 장면일수록 사람들의 눈길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런 순간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화면은 눈길이 머무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화면 밖의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여사, 인천에 사시는 74세 어르신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12년째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 저는 젊었을 때가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셋을 키우던 그 북적북적한 집에서 저는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었고 제가 슬퍼도 슬프다고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조용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저에게 담담하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삶은 화면 밖에 있다. 진짜 얼굴은 화면이 보여주지 않는 그 얼굴이다.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그 구분등이 노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옆에는 새벽의 조용함을 사랑하시는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시는 얼굴, 오후에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시는 얼굴, 저녁에 좋아하시는 드라마 한 편을 편안하게 보시는 얼굴, 그 얼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 땅에 수많은 홀로 어르신들의 진짜 하루입니다. 여러분, 부디 화면이 여러분의 노년을 미리 정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혼자 사는 노년이 편안한가? 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의 눈치, 남편의 눈치, 아내의 눈치, 자식의 눈치, 이웃의 눈치,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의 눈치까지. 눈치라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어깨에 지고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뜰 때도 눈치,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눈치, 하다못해 웃을 때조차도 눈치. 그런데 홀로 사는 노년이 되면 이 짐이 조용히 내려집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끓이면 됩니다. 저녁에 잠옷 차림으로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계셔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김치찌개가 드시고 싶으면 그때 끓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얻은 이 작고 조용한 자유가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그토록 갈망해 오시던 바로 그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자유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었는데 그 자유가 결국 노년의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세대의 벽에서 오는 소모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절약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 곧 돈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집밥을 고집합니다. 손주들은 배달 음식을 편안해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젊은이들은 낡은 것을 빨리 바꾸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하루에 10번, 20번씩 부딪히면 사랑도 어느새 병이 됩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리는 손놀림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손주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뒷모습에도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한 달에 1번 만나는 그 거리가 자식과 부모가 가장 오래 사랑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사랑도 상처가 되고 너무 멀면 사랑도 잊혀집니다. 그 중간, 그 알맞은 거리에 사랑의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셋째, 내가 번 돈이 온전히 내 삶을 위해 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늘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호 어르신, 부산에 사시는 71의 어르신입니다. 은퇴 후 10년째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연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연금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살립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이 제 통장을 넘보지도 않습니다. 매달 5만 원씩 남으면 그것으로 손주에게 봉투 하나 만들어주고 남는 것으로 오랜 친구와 국밥 한 그릇을 나눕니다. 이 당당함이, 이 조그마한 당당함이 저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지키고 계신 한 사람의 조용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그 통장이 온전히 내 것이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저와 함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우셨던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옆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토록 외로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저와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홀로 잘 사는 노년의 5가지 규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규율이라는 말이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가장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규율은 사람을 얽매는 사슬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 세우는 지팡이입니다. 첫째는 몸의 규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그 자리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쭉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드시고 30분 동안 동네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으실 때는 앞만 보지 마시고 하늘도 한 번, 나무도 한 번, 지나가시는 이웃의 얼굴도 한 번씩 조용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0을 넘긴 후에도 이 3가지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걸었고 눈이 오는 날에도 두꺼운 코트를 껴입고 걸었습니다. 지금 105해를 살아오는 동안 제가 발견한 진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사시는 홀로 어르신과 그러지 않으신 홀로 어르신의 건강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몸의 규율은 홀로 사시는 분께 가장 든든한 가족입니다. 자식보다 먼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루 규칙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규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잠드시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세어 보시고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하루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결정됩니다. 셋째는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이 편한 사람만 만나셔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나가야 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도 웃으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예의였고 우리 세대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만나고 나면 진이 빠지는 사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실 필요도 없고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시는 분들께만 나누어 드리기에도 이미 짧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남은 사랑을 더 깊이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는 지혜로운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명자 할머니, 대구에 사시는 78의 어르신입니다. 그분께서는
매달 받으시는 연금을 이렇게 세 몫으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 8몫, 여유 자금 1몫, 즐거움 자금 1몫. 그 즐거움 자금 한 몫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한 벌을 사시고 오랜 친구와 온천에 다녀오시고 손주에게 초콜릿 상자 하나를 사주십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아끼기만 하면 삶이 마르고 쓰기만 하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 중간에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100년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쥐고만 있으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의 균형, 그 사이의 리듬이 노년의 재정을 지킵니다. 다섯째는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낡은 옷은 손보시고 매일 아침 이불을 정갈하게 정리하시고 정기 건강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상을 차리실 때도 접시 하나를 더 놓아 예쁘게 담아 드시고 계절이 바뀌면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드리는 작은 예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초라함은 옷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초라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삶에는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오래 지키려면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유와 준비는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자유를 오래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남은 시간을 자기답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용적인 3가지만 조용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고 오늘 저녁이라도 곧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냉장고 문에 여러분의 지병, 매일 복용하시는 약, 자녀분의 연락처를 큰 글씨로 적어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응급요원이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냉장고 문입니다. 둘째, 휴대폰의 잠금 화면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휴대폰은 잠긴 상태에서도 응급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가 위급한 순간 여러분의 목숨과 이어집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이고 안전은 평생입니다.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여러분의 안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광호 어르신,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82의 어르신입니다. 재작년 겨울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는 미리 목에 응급 호출기를 걸고 계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누른 그 작은 버튼이 119를 불렀고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어르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이 조그마한 기기 하나가 제 인생을 두 번째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외롭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오래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준비된 홀로, 그것이 노년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자께서 논어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덕불고 피르린,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대접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은 반드시 나의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나를 방치하면 아무리 많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나는 결국 외딴 섬이 됩니다. 공자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덕이 있는 곳에는 이웃이 저절로 모여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100년을 살아보고서야 이 말씀의 무게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용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노년은 평생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처음 만나는 계절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자유로운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내고 계신 이 하루하루가 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홀로라는 이 짧은 우리말에는 사실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밀려나 남겨진 홀로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된 그 홀로입니다. 이 홀로는 슬프고 서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다리로 온전히 자기 자신 위에 스스로 서 있는 홀로입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자기 자신과 조용히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홀로입니다. 이 홀로는 곧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는 것은 상황이지만 홀로 서는 것은 선택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다 정할 수 없어도 선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노년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세 가지의 이동을 함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삶에서 홀로이면서도 충만한 삶으로, 눈치를 보며 사는 하루에서 나답게 사는 하루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려 애쓰는 삶에서 비우면서 조용히 자유로워지는 삶으로. 여러분, 저 김용석은 올해로 105해를 살아왔습니다. 저의 80년 노년이 저에게 조용히 가르쳐준 진실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이 한 문장이 저의 100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저의 노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사이에서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홀로 지내시면서도 하루하루가 조용히 충만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은 옳고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래 읽겠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한 줄, 두 줄이라도 조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자리를 다정하게 어루만졌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손길 하나가 홀로 계신 또 다른 어르신께 이 이야기가 닿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차기를, 서러움이 아니라 품격으로 채워지기를 저 김형석이 105회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 자신에게 다정한 하루가 되시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